이제 jQuery로 AJAX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AJAX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그 제이슨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통신을 하시려면 AJAX 통신을 하셔야 되는데, AJAX는 여러분들 비동기 통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싱크로너스 A, J, A, X 그래서 AJAX예요. 요거는 비동기 통신이에요. 비동기 통신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던 방식은 동기 통신이죠. 동기 통신. 그래서 동기 통신은 뭐냐면 요청을 하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날리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날리고 와스가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DB에 연동하고 가지고 와서 쭉 뭔가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리스폰스 할 때까지는 리스폰스 하면 이 웹페이지 자체가 리스폰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클라이언트 페이지가 바뀔 거고 이 리스폰스가 돌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를. 계속 물고 실행이 되지 다른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동기 통신은 일단 리퀘스트 날려요. 날려놓고 얘가 데이터를 결과를 가져오기 전까지 데이터를 그냥 쭉 뿌리고 뭔가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요 일부분만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다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정해 놓은 값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께서 그 AJAX 통신을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변경되는 그런 작업들을 잠시만요. 데이터만 변경돼서 처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제가 뽑아놓은 것 같은데 다시 뽑아야 되겠네요. 지도 있죠, 지도. 데이터만 받아서 화면은 그대로 고정돼 있는데 데이터만 받아서 제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카카오 지도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지도 서비스가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죠. 데이터가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드래그해서 딴 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데이터들 다 받아 갖고 와서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여기 아이고 네, 지형적인 어떤 데이터들 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가져와서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카페 정보를 찍었어요. 그럼 카페 정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 정보도 지금 받아 갖고 와서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받아 갖고 와서 찍고 있죠. 요 부분, 요 데이터만 이 화면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은행도 찍어 놨어요. 은행과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중간에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실 때 쓰시는 게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멜론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입력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멜론이라고 입력하는 동안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입력하고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도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에이작스를 이용하신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여기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자, 음악들 보실 수 있고요. 차트를 만약에 봐요. 그러면 자, 차트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갖고 와서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 데이터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지만 차트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되는 데이터, 요 데이터를 받아오는 동안에도 이 체크는 그대로 남아있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비동기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의 모습을 변경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셨던 그 우리가 그동안 작업했었던 이 실행을 보시면은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인덱스로 요청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기 싫으니까 새로 요청해 갖고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살펴봤던 방식은 일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셨던 건 동적 HTML을 만들어내시는 작업은 하셨어요. 그래서 인덱스 HTML 딱 요청하고 로그인을 딱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반짝거리면서 데이터가 바뀌죠. 부서 관리. 위에서부터 반짝거리면서 바뀌죠. 반짝. 자, 위에서부터 반짝거리면서 바뀌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에 탑하고 왼쪽에 메뉴를 제가 인클루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그냥 보이는 것 뿐이지, 위에서부터 여러분들 고정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짝하면서 전체 화면이 다 바뀌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를 받아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뀌게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온 데이터 가지고 일부만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을 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이슨은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거고, 여기 웹INF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etc 뷰라고 해놓을게요. etc 뷰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etc 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제 블로그 가셔가지고 보시면 링크 요거 연결해 드릴게요. 링크 가셔서 AJAX JSP를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AJAX JSP를 etc 뷰에다 일단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서 정보를 봤을 때 보여지는 메인 메뉴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리스폰스 하면서 보고 있는 게 이게 DBT 리스트잖아요. 네, 리스트 아까 봤던 화면이 DBT 리스트거든요. DBT 리스트에는 네, 서블린 메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블린 메뉴로 가셔서 네, 여기다가 요거 호스트 폼 여기다 아예 이걸 바꿀까요? 계산기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아예 요거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죠? 여기다가 일단 에이작스 테스트라고 적어 주실게요. 에이작스 테스트라고 적어 주시고 요거는 스프링 웹이 아니다. 스프링 MVC 네, 스프링 MVC의 에이작스의
뷰라고 요청하면 뷰가 보여지도록 에이작스가 보여지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에이작스를 이거를 드려야 되겠구나. 에이작스를 여러분들 jQuery 제가 추가해 놨거든요. jQuery 추가하고 그 다음에 뷰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것도 요 안에서 동작하게 만들려면 요거 그냥 카피해서 넣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카피해서 에이작스에다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드 컨트롤 시프트 F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etc 패키지가 하나 있어야죠. new 패키지에서 ERP에 etc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etc에 클래스 컨트롤러 하나 만들게요. 자, 컨트롤러는 AJAX 테스트 컨트롤러 AJAX 테스트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로 어노테이션 적용해 놓고요. 아이고, 잘못했다. 자, 임포트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최초로 요청한 게 요거죠. AJAX 뷰 여기 이제 메소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public string show page 리퀘스트 매핑 하시고 네, AJAX 슬래시 해주셔야죠. AJAX에 뷰 하면 얘가 요청될 수 있게 자 리턴은 우리 ETC 뷰죠. ETC 뷰 자, ETC 뷰에 AJAX 여기 실행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아니고 쌤 이제 저장하시고 서버 내렸다 올린 다음에 페이지가 뜨는지 보실게요. 여기 지금 부서 관리 선택하면 이제 메뉴가 저장을 안 했나요 제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자, 부서 관리를 선택하면 메뉴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AJAX 테스트 있죠. AJAX 테스트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JAX 테스트 AJAX가 뭔지 일단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뭘 연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PI 사용하시는 방법을 먼저 보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No AJAX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No AJAX 테스트. 자, AJAX 지금 제가 드린 이 ajax.jsp에 보시면 여기 여기 ID1이 있고요. 그 다음에 ID의 name이라는 게 있고 버튼 No AJAX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No AJAX일 때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아이디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jQuery를 쓰려고 하잖아요. jQuery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아이디로 식별해서 작업을 하죠. 물론 클래스로 갈 수도 있지만 제일 손쉬운 게 아이디라서 아이디를 다 걸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에이작스 테스트에서 우리가 요게 여러분들 실행하시면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노에이작스 테스트랑 에이작스 테스트랑 두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작스와 노에이작스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하시던 방식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갖고 와서 전체 페이지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제 에이작스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뭔가 전체 위에서부터 쭉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제가 입력했던 데이터들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사인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001을 입력하고 뭔가 입력을 하고 입력을 했는데 뭔가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눌러주면 데이터가 이제 완전히 싹 바뀌는 거, 없어지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존에 내가 뭔가를 서버에서 요청하고 작업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페이지를 리로드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전체 페이지를 쭉 갖고 와서 뿌리는 거거든요. 역시 마우스로는 안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쭉 뿌려요. 이렇게 쭉 뿌려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에서부터 다시 고쳐 쓰기 때문에 새로 싹 없어지는 거죠, 데이터가. 근데 에이작스는 부분만 데이터 받아와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얘는 남아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jQuery 이게 지금 자동 완성이 안 돼가지고요. jQuery를 쓰시기 위해서는 코드를 직접 쓰셔야 되는데 오타가 나지 않게 좀 주의해 주세요. 도큐먼트에 ready 펑션을 쓰셔야 되죠. ready 주시고 펑션 주시고 오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중괄호 열고 닫고. 네,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no ajax 버튼, 이 버튼이 요게 no ajax 버튼이잖아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실행할 수 있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이디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샵으로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 붙이실 때 on 주시고요.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펑션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명시하시면 되고요. 자, 이 펑션 상태에서 우리 여기 일단 얼럿이 뜨는지부터 테스트 해 보실게요. 그래야 내가 오타가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자, 가서 에이작스 테스트 누르고 노 에이작스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테스트 딱 누르면 연결 잘 하신 거니까 이제 얼럿을 주석 처리하고 코드 붙여서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케이션의 href 속성으로 기존에 우리가 컨트롤러를 연결하셨던 방법 그대로 스프링 MVC 그 다음에 에이작스에 노 에이작스 노 에이작스 한 다음에 물음표 하시고 id라는 이름으로 값을 보낼 거예요. 여기 id라는 이름으로 name id 해놨죠? name id id1의 값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달러 주시고 그 다음에 샵의 id1이죠. jQuery니까 입력 상자,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값을 읽어드리는 건 valu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줬고, 요 ajax 컨트롤러, 요청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 ajax 컨트롤러에서는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매핑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매핑을 ajax에
에이작스 했으니까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스트링 no 에이작스 해놓고 네, no 에이작스 하시고 여기 지금 아이디 파라미터 보내니까 스트링으로 아이디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을 이용해서 에이작스에 no 에이작스 네, 이렇게 요청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우리 스트링으로 그냥 메시지 해놓고 if문으로 id가 equals 이건 자바니까 id가 equals 장이면 db까지 갔다 오긴 좀 그러니까 장이면 메시지에다가 사용 불가능 id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else 메시지는 사용 가능 id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요거를 우리가 스트링으로 뷰를 공유도 해야지 해볼까요? 자, 모델 앤 뷰죠. 공유를 하실 거면 일단 모델 앤 뷰. 그 다음에 모델 앤 뷰 타입의 MAV를 만드시고 얘는 뉴 모델 앤 뷰 만드실 때 여기다가 뷰 정보는 etc 뷰에 에이작스로 다시 가시면 되니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업이 완료되면 MAV에다가 add 오브젝트 하셔가지고 혹은 add 어트리뷰트 add 오브젝트죠. add 오브젝트 하셔서 이름은 우리가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메시지 정보를 공유하시는 작업 하시고 리턴 하시면 되는 거죠. MAV를 요게 이제 다시 요 에이작스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요 에이작스에 우리가 여기 뭘 만들어 놨냐면 리절트 만들어 놓고 EL로 메시지 돌아 나오는 거를 출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보실게요. 이제 에이작스가 아닌 경우 저장하고 이거 서버 내렸다 올릴게요. 저장한 다음에 안 내려도 되는데 일단 내렸다 올릴게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여기다가 김서연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게요. 여기 첫 번째 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 에이작스 테스트 가셔서 네, 김서연 입력해 놓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노 에이작스 테스트 하면 사용 가능 아이디라고는 떴어요. 왜냐면 제가 자 여기는 김서연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어드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가서 어드민이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에이작스 테스트 해가지고 실행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는 찍히는데 위에서부터 데이터를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했었던 값들이 유지가 되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노에이작스로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에이작스 처리를 해볼게요. 에이작스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그냥 메소드는 똑같은 내용을 처리할 거니까 그대로 메소드는 네, 만들어 주시고 메소드만 이제 에이작스 테스트로 바꿔야 되겠죠? 에이작스 테스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매핑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다가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원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핑 정보를 줬었는데 어노테이션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 안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네, 아무것도 이제 일단 지금은 안 뜨는데 요거 이렇게 지우고 2번 누르면 네, 원래 이렇게 뜨는 게 요 리퀘스트 매핑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밸류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매핑할 건지를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작스에 에이작스 테스트 뭐 01로 이렇게 매핑을 해놓고 얘가 이제 그 에이작스의 요청으로 우리가 요게 모델 앤 뷰가 아니라요. 에이작스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라 그랬냐면 전체 페이지를 다 리스폰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왓스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뭔가 막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갖고 올 거예요. 그 처리 결과를 사용 불가능 아이디, 사용 가능 아이디 요렇게 이제 바꿔놓고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앤 뷰로 요청을 하시지 않을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별도로 우리가 스트링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응답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그 리스폰스 전체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스트링 문자열, 이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이다 응답 데이터. 그럼 이 문자열 가지고 여기다가만 데이터 뿌려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작스를 하는 동안 이렇게 모델 앤 뷰를 리턴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에이작스 요청을 하는 동안은 여기에다가 프로듀스라는 속성을 정의하시고 마임 타입을 설정하실 거예요. 마임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텍스트 스트링이니까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문자열의 타입을 주셔야 되니까 UTF-8로 타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이에요 라고 설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스트링이에요 라고 설정을 하실 거고 이제 모델 앤 뷰가 아니라 이렇게 리턴해서 메시지를 바로 보내면 돼요. 근데 리턴해서 메시지를 바로 보내면 이 메시지를 응답 데이터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문자열로 우리가 리스폰스 하는 건 뷰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뷰가 아니라 응답될 데이터예요. 이렇게 인식을 시키시려면 네, 골뱅이 주시고 리스폰스예요. 얘는 리스폰스 바디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에이작스로 인식합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 처리가 완료되면 리스폰스의 바디에 처리 결과를 문자열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거고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응답 데이터로 인식해요.
응답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이거 반드시 빠뜨리시면 안 되는 작업인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지금 형태로 그대로 요청이 되도록 처리를 하시려면 그냥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 뷰단에서 에이작스로 요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에이작스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에이작스 요 버튼을 누르면 맛보기로 먼저 보시는 거니까 요 에이작스 버튼을 누르시면 에이작스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그냥 요청하면 에이작스, 이 로케이션 href처럼 이렇게 요청하면 에이작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에이작스 버튼을 누르면 요청을 할 거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써주시는 거죠. 자, 똑같이 on 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또 익명의 펑션을 실행할 거예요. 요 안에서 이제 에이작스로 요청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코드가 잘 연결됐고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얼럿 테스트를 가지고 갈 거고 같이 해볼 거고, 요게 바뀐 게 있어 가지고요. 서버를 다시 스타트 하실 거예요. 자, 요렇게 메시지가 뜨면 지금 네, 아까 비정상 종료돼서 작업 관리자에 남아 있나 봐요. 자, 작업 관리자에 요게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 끝내기 하시고요. 여기서도 톰캣이 지금 뜨고 있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비정상 종료된 게 계속 프로세스가 떠 있으면서 우리가 작업한 걸 반영시키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떠 있는 건 없고요. 다시 서버를 스타트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서버 잘 뜨고 있죠. 네. 네. 에이작스 테스트 하셔서 우리가 이제 에이작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네, 테스트 연결 잘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동일한 작업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에이작스를 요청하는지 jQuery에서 일단 우리 데이터 이 제이슨 jQuery에서 이제 요청하시는 방법은 ajax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메소드죠.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 ajax의 매개 변수들을 제이슨으로 받아요. 그래서 URL, 여기다 URL은 요거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스프링 MVC에 우리가 요청을 어떻게 줬냐면 여기 URL은 매핑 어떤 식으로 요청할 건지 요 패스예요. 에이작스에 에이작스 테스트 01로 요청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작스에 에이작스 테스트 01로 요청할 거고요. 요청하는 요청 타입이 뭔지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타입이 메소드예요. 메소드. 그래서 타입은 겟방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줄 데이터는 이것도 이 바깥에서 길면 바깥에서 주셔도 되고 바로 주셔도 되고요. 자, 바깥으로 뺄게요. 저는 쿼리 데이터 해가지고
요 쿼리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id라는 이름으로 네, id라는 이름으로 우리 달러 해가지고 샵 id1이었죠 아까. 자, 샵 큰 따옴표하고 샵 id1 네, 밸류죠. 이거의 밸류. 자, 인풋 상자에다 입력하는 걸 빼는 거는 밸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쿼리 데이터 이렇게 주시면 돼요. 쿼리 데이터. 그 다음에 success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error라는 속성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성공하면 실행할 펑션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콜백이죠. 그래서 바깥에다가 요거는 여러분들 end ajax고요. 요거는 end 클릭이고요. 그죠? 요게 end ready예요. jQuery는 이 ready 핸들러 안에다 주시고 펑션은 바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죠. 자, success 언더라인 run 해놓고 txt ajax 성공을 이게 뭐 할 거냐면 ajax 요청을 성공하면 네, .ajax 메소드 내부에서 success 속성에 우리가 지금 요 함수를 등록할 거거든요. 속성에 설정한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 매개 변수로 네, 명시한 게 ajax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줄 거예요. 자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얼럿으로 우리가 일단 텍스트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텍스트. 그래서 여기 success인 경우에는 이 펑션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콜백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함수명만 등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error인 경우에는 또 error run이라는 걸 만들게요. error run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가볍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 error인 경우에는 error run으로 했잖아요. 우리 error run인 경우에는 여기 obj 메시지 스테이터스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주거든요. 매개 변수 3개를 네, 넘겨주는데 obj는 ajax 통신을 하는 객체를 넘겨주고요. msg는 응답 메시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메시지는 에라 메시지.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주셔도 돼요. 에라 메시지. 그래서 요것도 실패하면 얼럿으로 이 값들을 다 찍어 볼 거예요. obj 컴마 메시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메시지. 아 이거 안 되지.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여기는 오류 메시지. 자, 오타가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에이작스 테스트 다시 처리하시고 여기는 어드민 주시고 네, 똑같이 주시고 에이작스 테스트 버튼을 딱 눌러주면 사용 가능 아이디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위로 사용 가능 아이디가 전달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메시지를 찍어 볼 거예요. 여기 리절트 메시지 찍으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div와 /div 사이에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 jQuery 하실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출력해 주시려면 어떻게 하셨었어요?
자, 샵 리절트죠. 원래는 텍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괄호에는 찍는 거예요. 그죠? txt 찍히나 보실게요. 그래서 성공하면 자, 부서 관리 에이작스 테스트 자, 제가 여기다가 어드민이라고 쓰고 김서연이라고 쓰고 에이작스 테스트 버튼을 딱 누르면 일단 안 떴어요. 자, 일단 뭐 자, 어드민하고 김서연 제가 눌렀습니다. F12번 눌렀습니다. 에이작스 테스트 자, 놓고 에이작스 테스트 반응이 없어요. 아, 연결을 안 했나? 아닌데, 연결했는데. 아, 아무것도 안 하게 해놨나요? 아이고, 오류에다 찍어놨구나. 에이, 이런. 런에다 찍어 놓으셔야죠. 오류에다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실행하시고, 여기는 김서연, 어드민 해놓고 에이작스 테스트 하면 사용 가능 아이디라고 나오는데, 노 에이작스 테스트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노 에이작스는 내가 그동안 입력했던 내용이 다 날라가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부터 쭉 다시 새롭게 바꾸기 때문에 얘가 클리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에이작스 테스트는 가서 이 사용 가능 아이디만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다 찍은 거죠. 요 가능 데이터만 받아갖고 와서 이 텍스트 받아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데다 찍었어요. 자, 요거 txt는 텍스트 메소드는 그냥 값만 출력하는 거고 html 태그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h2에 jQuery 콜론 찍고 값 텍스트 찍고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에이작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코드를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셔야 됩니다. 에이작스 테스트 자, 다시 새롭게 요청해 주고 그다음에 에이작스 테스트 하면 네, 이렇게 HTML 태그가 실행돼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노 에이작스일 때와 에이작스의 차이점. 노 에이작스는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요청했던 방식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응답 화면을 다 받아와서 전체 화면을 다 바꾸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에이작스 요청은 전체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를 물고 가서 사용 불가능 아이디인지 사용 가능 아이디인지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작스 테스트 딱 하면 사용 가능 아이디라고 딱 뜨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데이터만 받아갖고 와서 요 부분에다가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했던, 기존에 선택했던 값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유지되는 거죠. 네, 에이작스와 에이작스가 아닌 요청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